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자, 오늘은 기업 가치 평가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업을 키우다 보면요, 반드시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수익성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성장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해야 하나? 바로 이 골치 아픈 질문 있죠. 오늘 저랑 같이 명쾌한 해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릴리와 네이트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이미 아주 높은 수익성을 내면서 의료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정말 유능한 창업가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릴리스 엠포리움이라는 새로운 컨셉의 대규모 매장을 확장하는 사업인데요. 와, 이게 성공만 하면 회사의 매출을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졌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큰 고민이 따랐습니다. 자, 이제 릴리와 네이트가 마주한 딜레마, 그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분들도 당연히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 분석을 시작했죠. 그런데 숫자를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요. 아래쪽 선처럼 릴리스 엠포리움을 딱 시작하면 매출이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와, 좋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저 위쪽 선을 한번 보세요. 회사의 핵심 수익성 지표라고 할 수 있는 ROIC, 즉 투하자본 수익률은 오히려 뚝 떨어질 거라는 예측이 나온 거예요. 데이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끄어볼게요. 기존 사업은 ROIC가 아주 높고 안정적이에요. 반면에 신규 프로젝트는 전체 ROIC를 깎아먹는단 말이죠. 하지만 또 DCF, 그러니까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싹 바꿔서 계산해보니까 이 프로젝트가 무려 90만 달러의 기업 가치를 더해준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보세요. 지표들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게 릴리와 네이트의 딜레마인 겁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높은 수익률이라는 이 안정적인 현재를 꽉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수익성 하락을 좀 감수하더라도 성장의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정말 어려운 문제죠.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풀려면요, 우리가 ROIC라는 비율 그 너머를 봐야 합니다. 더 근본적인 가치의 본질, 바로 경제적 이익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하죠. 원래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접근하는 게 해답을 찾는 지름길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릴리와 네이트는 자신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존 매장 두 곳을 한번 비교해 보기로 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기 위해서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ROIC가 19%인 매장이랑 16%인 매장이 있어요.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좋은 사업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당연히 19%지 하고 직관적으로 선택하실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는 개념이 경제적 이익, 즉 economic profit입니다. 이건 그냥 회계장부에 찍히는 그런 단순한 이익이 아니에요. 투자된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까지 싹 다 빼고 남은 그야말로 진짜 배기 이익을 의미하는 거죠. 경제적 이익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투자된 총자본에다가 ROIC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 즉 자본 비용을 뺀 값을 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가 이 자본 비용을 넘어서서 얼마의 가치를 추가로 만들어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정답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바로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아하 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한번 보세요. 매장 B, ROIC는 19%로 더 높아요. 좋아 보이죠? 근데 투자된 자본이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까 경제적 이익은 45만 달러에 그칩니다. 자, 그런데 ROIC가 16%로 더 낮은 매장 A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훨씬 더 큰 자본을 굴려서 무려 72만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이제 아까 그 질문에 다시 답해볼까요? 어떤 사업이 회사에 진짜로 더 큰 가치를 가져다 주고 있나요? 이제 답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요, 우리가 가치 창출이라는 목표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기업 경영의 최종 목표는요, ROIC 같은 수익률 퍼센테지를 단순히 가장 높은 숫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목표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절대적인 금액 그 자체를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비율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실제로 우리 기업에 더해지는 가치의 총량을 늘리는 것, 바로 그게 핵심이죠. 이 문장에 오늘 내용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회사는 ROIC가 더 낮더라도 훨씬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다면 훨씬 더 좋은 사업일 수 있다. 바로 이 관점의 전환, 이게 오늘 내용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제 다시 릴리와 네이트의 딜레마로 돌아가 볼까요? 이제 답이 보이시나요?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릴리스 엠포리움 프로젝트가 단기적으로 회사의 평균 ROAC를 조금 깎아내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낸다면 그럼 그 프로젝트는 주저없이 추진해야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고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고민해 보실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였죠? 맞습니다. ROIC라는 비율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가치 창출의 척도는 바로 경제적 이익이라는 걸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경제적 이익의 절대 금액을 키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ROIC가 조금 낮은 프로젝트라 할지라도 더 큰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이야말로 회사를 성장시키는 올바른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이 둘 중 어떤 기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높은 ROIC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회사, 아니면 평균 ROIC가 일시적으로 좀 떨어지더라도 경제적 이익이라는 파이 자체를 공격적으로 키워나가는 성장하는 회사. 여러분의 선택이 바로 가치 창출에 대한 여러분의 진짜 관점을 보여줄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블랙스톤 H였습니다.